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상승기류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이번 주 한 주도 우리 시청자님들 다들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시장 조금은 좀 어지러웠던 그런 장세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 미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을 한 데 이어서 장중에 또 홍콩 증시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양 시장 모두 내림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비교적 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테마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외적인 불안감이 조금씩 확산이 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상으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장대 음봉을 나타내면서 5일 이평선을 소폭 하향 이탈하면서 마감을 해 주었는데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에 증시가 하방으로 꺾여서 뚝뚝뚝 떨어지리라고 또 확신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좀 괴리율이 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두 시장 간에 좀 키를 맞추는, 그러니까 좀 괴리율을 축소를 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상단으로 오버슈팅이 나온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편입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보시면 코스닥 인버스인데 그래도 지금 지켜줄 구간은 지켜주면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상단으로는 이제 이러한 가격권까지는 좀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은 수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지수가 하락을 하는 국면에서 좀 해치성으로 좀 거래를 하기엔 나쁘진 않아 보인다 정도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낙폭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좀 매물이 좀 상당히 좀 출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강했던 종목들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마존의 위성 사업과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비교적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AP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자, 장중에 약 24%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을 쭉 빼면서 오후장에는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한 흐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잠시 후에 좀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지만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SM 인수와 관련된 소식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반대로 주가는 이렇게 좀 내려간, 그러니까 시가가 약 플러스 7%대였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1.51%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거의 한 9% 정도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하루는 이렇게 테마주 그리고 재료성 종목들이 그리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던 하루였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또 하이브 주주님들께서 지금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하이브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청하신 이후에 만족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체험반, 제가 이제 또 운영하는 VIP 서버에서 체험반을 또 도와드리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들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의 매매를 또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은 일단 오늘 JY펜터라는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JY펜터 추천드렸던 내역을 좀 보여드릴게요. JY펜터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1월 19일 날도 추천드렸고요. 67,000원, 1월 5일 날 63,400원, 지난해 12월 달에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JY펜터 차트를 보면은 오늘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엔터주 하이브의 주가 하락이 저는 하이브만의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전체적인 섹터들로 좀 오늘 좀 세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오늘 JY펜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이렇게 또 출회가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가격권에 잡아서 또 확정 수익을 챙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P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빠지긴 했지만 저희 서버에서는 또 이거를 또 이번 주에 추천을 드려가 또 수익을 안겨드리게 됐는데
자, 보시면은 2월 7일 날 AP성 16,31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월 7일이 언제냐 하면은 이제 요 날이에요. 요 날 추천드린 거고, 뭐 다음날, 그 다음날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 오늘 장중에 24% 급등 하면서 수익 청산을 또 완료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초반에 진입해가지고 절반 정도 수익 청산했고, 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주식대가 뭐 VIP건 뭐 체험반이건 뭐 익절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손절도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받아 보시면서 좀 수익을 내보고자 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무료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혜택 받아 보시면서 체험 한번 받아 보시면은 그래도 좀 수익 내시는 데 도움 되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이제 체험반 신청은 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504-5987번으로 하셔가지고 체험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체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수익들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 남겨주실 분들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하이브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하이브 보시면은 일단은 추천드렸던 날짜가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겁니다. 2022년도 10월 18일 날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텔레그램 날짜 확인 가능하실 거고, 매입가는 12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하이브 보시면은 정말 운 좋게도 이제 요 기간 동안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운용을 하는 서버에서는 하이브 이제 어제 비중 일부를 또 매도를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2월 9일 날짜 확인 가능하실 거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60% 정도 지금 나셨을 텐데 단기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익절하실 분들은 진행들 하시면 좋을 듯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저희 신호에 따라서 잘 대응하셨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타점에 진입을 하신 이후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타점에 또 일부 또 확정 수익을 챙기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뭐 오를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요.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필요한 대응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하이브가 빠진 것이 왜 빠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 몇 가지 좀 보고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3개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SM 품은 하이브 실보다 득이 더 많다. NH투자증권이라는 이런 내용인데,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이런 뭐 NH투자증권의 목표 주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주당 12만 원에 인수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일반 소액 주주 지분 중 25%도 추가로 확보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는 SM의 지분을 약 40%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양질의 K-팝 IP 확보가 필요한 하이브와,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의 군 입대로 인해서 BTS가 또 단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SM을 인수를 했을 때 또 우리나라 K-팝 1군들에 대한 IP를 또 모두 다 또 확보를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이제 하이브가 또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요건 또 어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하이브는 전날 미국 힙합 레이블 QC 미디어 홀딩스 인수로 어반 힙합 장르에 대한 기반까지 확보한 상황이라고 했다. SM 지분 인수 완료 시 명실상부한 K-팝 1군 IP를 모두 확보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최대 사업자로서 지위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를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뉴진스라든지 이러한 뭐 아이돌들이 잘 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IP, 그런 핵심 IP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SM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하려는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은 좀 얼마든지 좀 호재성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요건데 사실 더 기대가 되는 건 요거예요. 보시면은 팬 플랫폼 하이브 위버스로 대통합되나라는 이런 내용. 자, 위버스 버블 유니버스로 3분됐던 팬 플랫폼 대전이 위버스로 대통합이 되는 분위기다.
자,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플랫폼 3사도 자연스럽게 통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유니버스는 또 버블이랑 통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양자 구도가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버블까지도 유니버스에 같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터 업계에서는 SM을 품은 하이브의 다음 행보가 팬 플랫폼 통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팬 플랫폼이 엔터 산업 수익 다변화의 핵심 모델이기도 하고, 통합 위버스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버블까지 품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시너지를 기대를 할 수 있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하이브의 위버스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몸집을 키웠지만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면서, 반면 버블은 프라이빗 메시지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한 만큼 위버스의 버블 서비스가 더해지면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라는 이런 내용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플랫폼의 그 중요성은 사실은 최근에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모두 다 아시는 뭐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팬 플랫폼이 통합이 된다라는 것 역시 우리 하이브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하이브의 이러한 소식들은 악재라고 보기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호재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왜 이 같은 흐름이 나왔나, 이제 요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하이브에 투자를 하는 주체들, 뭐 누군가 또 수익 중일 거고, 누군가 또 이제 손해를 보고 있을 건데, 그런데 자금력이 큰 주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러한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누군가 이제 받아줘야지만 이러한 물량을 크게 손해를 안 보고 좀 넘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담아왔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오늘 나온 이러한 호재와 관련된 소식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물량을 개인들에게 대거 넘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 주식시장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호재와 악재가 다르게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우려가 됐던 악재는 노출 이후에는 반대로 좀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기간부터 해서 BTS의 군 입대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계속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빠져왔었고, 그리고 막상 이제 BTS가 군대를 갈 수 있다라고 나온 지점, 마침 이제 이때도 거래량이 빵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우리 하이브 주가는 바닥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 이번에 또 이제 반대의 관점입니다. 소문은 사실 없었던 그런 이슈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상당 부분 올라온 시점에서 또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을 보인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확실한 감은 있긴 합니다. 지금도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6%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어느 정도 그 세론에 대한 물량이 출회가 됐고, 또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눌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도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 뭐 하이브에 대해서 뭐 수익 중이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일부라도 확정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좀 하이브가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하방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의 이러한 하락 기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1선에서 멈출 수도 있고 61선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당장은 추가로 변동성이 더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은 이제 이런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우리나라 엔터사들 뭐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저희 상승기류에서도 오늘 JYP 엔터에 대해서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종목도 차후엔 다시 매수를 또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엔터사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팝에 대한 ETF가 미국에서 또 상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K-팝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독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애플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테슬라가 전 세계 1위의 전기차 업체라고 하더라도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국가들에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K-팝은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밖에 못 만드는 그런 컨텐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가 동시에 우리나라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확장에 대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또 미국에서 현지화 아이돌을 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또 확장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엔터사들 앞으로도 좀 무궁무진한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일부 매도해 뒀다가 차후에 좀 눌렸을 때 다시금 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한다 하시면은 충분히 좀 체계적인 대응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하이브에 대해서 이번 소식은 뭐 긍정에 대한 소식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은 호재에 따라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메이저가 넘기기 때문이다 정도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요. 사실 대응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들 하셔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대응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 중에서 단기적으로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큐브엔터거든요.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큐브엔터 마침 시간외에도 좀 오르고 있는데, 카카오엔터가 좀 인수를 할 걸로 예상됐던 후보군이 SM뿐만 아니라 이제 큐브엔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SM을 인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큐브엔터를 인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기타 엔터주도 대비해서 이제 종가까지 흐름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그림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엔터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큐브엔터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침 이제 큐브엔터는 뭐 제가 운영한 서버에서도 오늘 절반에 매도를 했지만 지금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러한 내용들 받고자 하시면은 이렇게 체험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저리 이런저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